혼란한 시대 황제의 자리를 둘러싼 음모와 계략이 난무했다. 후당의 이사원이 죽음을 앞두고도 차기 황제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총애를 받던 숙비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이는 따로 있었다. 모두가 권력에 눈이 멀어 앞뒤를 가리지 못할 때 오직 한 사람 풍도만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숙비는 풍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풍도는 단호했다. 허왕은 황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숙비는 분노했지만 풍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 송왕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양보한다 해도 노왕 이종기를 어찌 설득하겠습니까? 숙비께서는 노왕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숙비는 깨달았다. 송왕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노왕은 달랐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냉혹한 전쟁광이었다. 아무리 궁정 권력을 휘두른다 해도 그런 노왕을 친위대 몇 명으로 상대할 수는 없었다. 숙비는 결국 질문을 바꿨다. 그렇다면 우리 모자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풍도는 차분하게 답했다. 송왕을 태자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노왕의 분노는 피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숙비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다. 그녀와 허왕의 목숨은 그렇게 보전되었다. 그러나 풍도가 무조건 반대만 한 것은 아니었다. 풍도는 이종가가 곧 낙양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서사인 노도를 불러 황제 추대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서사 노도는 태후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풍도는 노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현실이네. 그 한마디에 노도는 말문이 막혔다. 풍도는 명분과 형식을 넘어 실리를 따졌다. 그는 언제나 권력을 쥐려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움직이는 자였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풍도는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과귀가 유승우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과귀가 황제가 되려는 기세로 입궁할 때 풍도는 직접 그를 마중 나갔다. 과귀는 풍도의 환영에 마치 황제가 된 듯 기뻐했지만 풍도는 한마디로 그의 착각을 깨뜨렸다. 이번 행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과기는 곧바로 상황을 깨달았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뜻이었다. 풍도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읽고 단 한마디로 권력의 방향을 바꾸는 자였다. 그는 황제가 될 사람을 단순히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때를 깨닫도록 유도했다. 한순간의 명분이 아니라 살아남아 더 큰 판을 짜는 것, 그것이 바로 풍도의 정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